드라이브. 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벌써 넷째 주예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주. 네, 드라이브 테크스타를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도항구 기자고요. 또 함께 하시는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제가 주중에 좀 방송이 이제 여자분 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은 그 마케팅 관련된 걸 하고 있고요. 네네네. 매주 금요일 12시 반경엔 주간 크라우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 얘기하면요. 은행 오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뱅크 저희 뭐 1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네. 그때 막 계좌 수가 막 10만 넘고 막 20만 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희 얘기를 했었는데 가파른 성장세 네, 놀랬다고 그랬죠. 정말 근데 되게 타겟층도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상품 구성이라든가 게 좀 되게 명확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완전 픽스가 돼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딱 1년이 됐는데 무려 고객 수가 63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치면은 한 10% 이상이 다 이제 카카오뱅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 수신 금액 수는 8.6조 원. 되게 크죠. 그리고 여신이 이제 7조 원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신은 빌려준 건가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렵게 쓴대 이렇게? 뭐 이렇게 은행 용어니까 뱅킹 용어니까 우리나라 수신 이게 여신 문제야. 한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줄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용을 빌려준 돈 7조 7조 원, 뭐 모객한 돈 8.6조 쉽게 원. 그렇죠. 쉽게. 아니 모든 용어가 이해가 안 되게끔 돼 그렇죠. 있어서 여튼 간에. 어찌됐든 그래서 와. 근데 일단은 뭐 약간 이제 소비자 금융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못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죠. 이쪽은 개인 금융. 개인 금융. 그래서 소매 기업을 금융. 하냐고 작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기업 시장이 크니까. 그 다른 은행들이 이 카카오뱅크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놀래면서도 야, 우리는 기업 전문을 하니까 저거 게임도 안 돼 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카카오뱅크는 아니 우리는 아직 개인분들한테 할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기업은 아직 쳐다도 안 봅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길로 쭉 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과는 일단 고객 수 633만 명, 수신 8.6조 원에 그냥 8조 6천억. 8조 6천억이죠. 네, 근데 이제 대출은 한 7조 원 정도 기록했고. 네네. 되게 운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일단 뭐 소비자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4천억 정도 된 거고 거기에다 또 뭐 적금 계좌 같은 경우도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율이 0.5%인가 1%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0만 계좌가 돌파가 됐고 저 그러니까 앞에 방송하고 있는 서준석 PD가 또 또 알뜰하게 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뜰하게 적금이 아니고 알뜰하게 투자하라 그랬는데 말은 안 들으시고 어찌됐든 그 중저 신용자 이제 대출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신용이 등급이 뭐 1, 2, 3, 4 등급 정도 되는 분들은 되게 대출을 받기 쉽지만 뭐 6등급 이하나 뭐 그때 밑에 있는 사람은 사실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어찌됐든 좀 약간 손실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대출을 정확하게 좀 드라이브 정책을 걸어서 중신용자 또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P2P 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실제로 그런 쪽에도 많이 해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단 역시 카카오뱅크는 이제 인터넷에 많이 특화가 돼서 해외 송금 서비스가 바로바로 즉시되고 수수료도 되게 저렴하게 돼서 거기에도 좀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쪽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너무 차라리 이쪽 대출을 받고 그거를 갚고 이자율을 싼 데로 넘어오니까 오히려 저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자꾸 찾아보지도 않았던 분들한테 인터넷 뱅킹이 만들어지면서 그 고객이 있다는 걸 제가 볼 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못하면 다른 쪽 사금융으로 가거나 뭐 사채시장을 잘못 갈 수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문턱을 낮춘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란 말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모바일 앱으로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은 보통 은행과 통신업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폰을 쓰든지 다 돼야 되는데 이 앱은 스마트폰이 있어야만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게 없은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였고
근데 앱으로 되면서 내가 근데 왜 우리나라는 모바일 뱅크라고 안 하고 인터넷 뱅크라고 했을까? 정작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거의 없고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용어상으로는 좀 되게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모바일 시대에 되게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다른 인증서를 써요. 자기네 방식으로 네네네. 사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막 내려보내야 되는 그 액티브엑스라든가 그런 모바일 앱에서도 계속 OTP, 막 이런 게 엄청 많았는데 끝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당황해하는 한 번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이 했고 오히려 진짜 안타까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카카오는 지금 막 1년 잔치 막 이러는데 거론조차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뱅크라고 또 따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뭐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인터넷 뱅킹이 만들어지면서 대항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여기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되는 게 증자를 했는데 증자가 실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은산 분리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은행과 산업에 분류되는데 신경제 금융이니까 이제 인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주주사들의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를 대충 보시면 KT, 조심해. 그러니까 그냥 통신 쪽엔 KT가 걸려 들어가 있고요. 금융 쪽에는 이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하나생명, 뭐 동부캐피탈, 뭐 DGB라고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통신이라든가 어떤 식의 금융에 있던 분들이 전면에 나섰다고 하면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일단 카카오라고 하는 모바일 스타들에서 만들어진 어떤 가벼운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 모바일 시대의 메신저에서 일단 선빵 날리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용자 소비자 요구사항을 오히려 더 잘 알았던 기업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K뱅크가 먼저 시작했지만 오히려 확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혁신이 보니까 은행분들 갑자기 이제 부랴부랴 놀래가지고 뭐 은행분들은 막 따라잡기 그냥 따라가보자. 우리도 무슨 앱 뭐 만들어 했다가 사람들은 다 쌍욕하고 차마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월 안에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오히려 걱정해주고 야, 저 양반들 그러니까 태생이 그게 아니었는데 저희 카카오뱅크가 이게 잘 나가다 보니까 다른 쪽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교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정성 편집장께서는 카카오뱅크 같은 계좌도 안 틀으셨나요? 계정 갖고 있죠. 저희 그때 만든다고 했잖아요. 만들었는데 카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자주 쓰세요? 아니면 일단 수수료가 공짜잖아요. 이체 수수료랑 이런 게 없는데 뭐 다른 쪽 저희 그냥 뭐 얘기해도 되겠죠. 토스라 그래서 토스 저희 원래 은행 계좌 VIP였는데 국내 은행 거래를 안 하고 해외 은행 거래를 하니까 등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성 편집장이요? 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등급이 떨어졌다고요? 국내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봤더니만 등급을 떨어뜨려 놔가지고 그래서 다른 쪽에 토스 쪽에 딴 쪽으로 개설을 해주니까 거기는 수수료 평생 무료라 그래서 그거 잘 쓰고 있어요. 해외 거래를 좀 자주 하시니까. 그래도 국내 그럼 뭐 은행에 한 H 은행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고서 딴 쪽으로 가면 되죠. 소비자는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되게 특이했던 게 비대면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도 쓰고 뭐 했을 때 진짜 그 비대면이라는 게 얼굴을 보지 않고 개인을 인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얼굴 인식도 있고 지문,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문자,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수월하게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됐고.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연령별로도 보면 아까 633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7월 22일 24시 기준이에요. 2008년. 근데 20, 30대가 64.3%야. 그리고 그게 40대가 23%. 그러니까 근데 또 50대가 11.5%고요. 근데 출범 당시 100일에는 50대가 9%였대요. 근데 그게 현재는 신규 가입자 중 50% 비중이 11% 중반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입장에서도 이게 전 연령대별로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물론 20, 30대가 60%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래도 50대까지 최소한 가고 있다.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30대는 40대 될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온 고객은 웬만큼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체크카드도 전반적으로
78% 전체 계좌 가설 중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방은행이 깜짝 놀랐을 거요. 그렇죠. 뭐 지방은행 중에는 제주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보다 아마 여신금액이 더 높은 걸로. 네네. 뭐 지방은행들 많이 있잖아요. 뭐 광주은행도 있고 대구은행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기존의 은행들도 좀 약간 좀 위협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신들이 많긴 하지만 뭐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러니까 뭐 악성 채권들 되게 많이 갖고 있다 사실은 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지만 저 정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1주년 기념됐으니까 이제 뭐 금융 새로운 거 할 때 뭐 자체중 신용 대출, 그다음에 연계 대출 이렇게 이제 그때도 빅데이터 이슈를 얘기하셨었거든요. 좀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런 쪽하고 좀 협력을 좀 해가지고 더 이런 거를 좀 해서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카드사라든가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받을 때보다 낮고 한도는 더 높을 예정이다 이러면서 올해 4분기 출시를 한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론을 쓰시거나 캐피탈 같은 거라든가 저축은행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더 대출 상품이 한도가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올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카카오 선물하기 막 이런 데하고 협력도 많이 했으니까 좋아하시는 거 나오네요. 계좌번호 없이 가능한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 출시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은행들 가게 되면 이제 저희 유니온뱅크 웨스트 유니온이라 그래서 그 뭐예요? 이제 그 송금 결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카운트에서 지정을 하면 그쪽으로 바로 30분 안에 돈이 보내져요. 저 예전에 서진호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잠깐 보내줄 일이 있어서 은행 가서 해본 적 있어요. 신한은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하루나 은행 간의 결제가 가지면 최소한 하루나 또 시차가 있으니까 업무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저희 카카오톡으로 가게 보내면 30분 뒤에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기존 은행에서 받던 수수료들에 비해서 한 50% 이상 저렴하다고 하니까 뭐 100만 원 보냈을 경우에 한 뭐 2, 3만 원 받던 게 한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글로벌하게는 또 여러 가지 뱅킹 그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토스에서 하고 있는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도 드디어 3분기에 또 출시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토스 그냥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본 유치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사실은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 또 온라인 뱅킹에 관련된 게 수수료가 비쌌는데 그런 부분들도 별도의 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은행이랑 제휴하면서 은행망을 쓰게 되면서 수수료 많이 낮춰지게 되고 그리고 뭐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수료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튼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 은행들 입장에서도 기존의 수수료 외에 조금 더 은행업의 본질에 좀 맞게 그냥 최종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런 좀 약간 제일 그냥 뭐 어떻게 눈 감고 코 베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수수료 그런 수입이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누구한테 은행 결제 하는데 거기서 수수료 빼가지고 거의 삥땅 모델로 거의 수수료 많았잖아요. 뭐 계좌 만들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충분히 은행들 수익이 지금 사상 최대잖아요. 이번에 그 뉴스까지 나왔어요. 어떤 거요? 은행권에서 저 기부하고 뭐 했던 거. 그렇죠. 그게 어이가 없죠. 자기합수표 안 찾아간 분들 5년 이상 지난 것들. 그래서 자기네 수익으로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실수로 해서 나온 정보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안 좋은 것만 예전에는 고객 모르게 이자율 올려놓고 막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또 낙전 수입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 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금감원 문제 많죠. 실제로. 다른 쪽 가면 안 되고. 어찌됐든 다시 오고. 근데 여기 또 되게 웃긴 게 웃긴 게 또 재미난 게 이제 B2B 기업 대출이 기업 시장 상품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는데 이 펀뱅킹이라든가 가상계좌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법인 고객을 전용서로 연결해가지고 각종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법인 상품들은 안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간편 결제하고 실시간 이용 결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몇 개하고는 지금 토스, 쿠팡, 뭐 BC카드, 카카오페이 이런 데랑은 이제 기존 생태계 있는 분들하고는 연결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간편 결제들 영역에 해당하는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쪽보다는 네. 아주 작은 회사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과의 거래는 강화하는. 그러니까 간편결제 시장이 요즘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하고라든가 약간 물건을 사면서 결제할 때는 또 네. 살짝 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객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정확히 알고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실제로 뭐 온라인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소액 결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상하수도 납부, 뭐 가상계좌 이런 것도 자동차세, 주민세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어쨌든 저희 이렇게 고지서 받으면 뭐 시중의 은행들 외에도 별도로 카카오뱅크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것 같아요. 가상계좌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또 캐시백 또 여전히 또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그 진짜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는데 내년에도 더 기대되는군요. 그러게요. 은행 입장에서 처음으로 오픈소스들을 적극 장려하시고 그 어떤 리눅스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이 혁신들 그리고 실제는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는 오라클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업무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전체를 다 오라클로 도배했었는데 핵심 관련된 것만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그 마리아DB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눅스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쓰면서 그 비용 자체도 줄이고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걸로 해가지고 또 은행권 내부에서도 쟤네 때문에 난리 났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권들이 차세대 하려고 했는데 네네. 뭐라고? 거기가 리눅스에다가 오라클 거에다 쓰고 나머지 업무들은 다 리눅스에다가 마이스큐엘 기반이죠. 마리아DB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갔다고? 야 그러면 우리 다 유닉스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 시스템 야 저쪽처럼 내릴 수 없어? 막 이런 얘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마이그레이션 이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차세대 금융권의 롤 모델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멋진 시도. 근데 여기도 분명히 이제 은산분리 이슈가 있긴 있죠. 근데 정부가 은산분리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원래 집권당 그 전 야당일 때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도 은산분리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유연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K뱅크도 은산분리 이슈 때문에 지금 뭐 더 증자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잘못된 걸로 예외적으로 한두 개만 허용이 됐다가 나머지 다 가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1주년 일단 잘 성장했다고 여러분 같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융의 혁신이 10년 만에 나온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전통적인 은행권들이 그나마라도 한 번은 깜짝 놀랄 정도로 나온 거죠. 토스, 그 다음에 이번엔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좀 전통 그 금융권들한테 어떤 긴장감도 주고 새로운 영감도 주고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이번에는 이번 방송 다 돈이네요. 네. 서울특별시 얘기입니다. 참. 물론 이거들이 저희들은 이제 이걸 취재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뉴스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 결제 서비스 서울페이라고 속칭 불리죠. 네네네. 서울 제로페이. 이게 사실은 뭐 하겠다. 설왕설래가 많아서 할까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결제가 발생하는 내용이 뭐야? 일단은 어떤 겁니까? 이제 부담 제로 이제 결제 서비스라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간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이제 벤사에서 수수료가 받고 그 수수료에다가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수수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한테 그 결국에는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벤사라고 하는 그렇죠. 인터넷망 그 가상으로 전용망 할 수 있는 이런 망이 있고 그 정보가 다시 카드사로 가고 그렇죠. 판매자가 하는데 이 둘을 제거시킨 거예요? 네네. 아예 제거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대신해야 되냐? 이게 벤사들도 난리가 났죠, 사실은. 벤사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전용망 구축해 놨는데 이 둘 빼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래서 11개 은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렇죠. 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카드사 빠지고 은행망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은행들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내 카드에서 은행에서 결제를 하는데 이제 은행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드사들은 그래 우리 한 달 여신, 45일 여신 이렇게 줬던 상황인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았던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카드사에서부터 저희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2주 후에 입금해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바로 넘어가요. 저희 결제하는 순간에 바로. 거의 체크카드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어찌 됐든 그래서 그 국내 11개 은행 그리고 다섯 개 이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같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들은 이 회사는 누구예요? 민간 플랫폼 사업자 5군데. 엠페이, 예. 네이버네요. 네이버 엠페이 들어가 있고, BC카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다 빠진 건 아니고, 네. BC카드가 들어가 있고, 또 저희 카카오페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페이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티머니, 네. 페이 들어가 있고, 이제 뭐 은행들은 이제 뭐 신한, 뭐 우리 IBK 뭐 이렇게 들어가, 카카오뱅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K뱅크 들어가 있고, 우체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됐든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는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걷어냈다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인 거고. 네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만 되면은 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부분이 있고. 처음에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때문에 네. 아까 아시죠? 제 패친도 처음에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일단 50%는 약간 유보적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서울페이를 막 강제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단 민간 플랫폼 사업자하고 그 참여은행 거기에서 자기네 허브를 두고 정부 및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본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직접 자기네가 뛰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 티머니, 피시카드 이런 업체가 참여한다. 네네. 그런데 나머지 결제 업체 사장님은 막 거의 쌍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단 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카드사들의 어떤 일단 매출에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액 그러니까 45일 여신 주고 했던 뭐 그러한 그 자본을 돌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거고요. 네네. 그리고 벤사 같은 경우들도 우리 망 구축해 놓고 땡가땡가 놀고 있었는데 땡가땡가 놀고 있었는데 망 사용료도 기존에 이렇게 되면은 망 사용료 사용하는 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럼 우리 이거 망 사용료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약간 이중적인 좀 딜레마에 좀 빠질 수도 있고. 하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통신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구축되고 나면 몇 년 지나면은 통신사들은 새로운 망을 깔면서 그렇죠. 감가상각 얘기도 다 하긴 하는데 금융망은 그냥 깔아놓고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빨대로 수십 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분들은. 그쵸. 그걸 업그레이드했거나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구조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앉아서 버는 구조였으니까 그쵸. 물론 그거 자체를 뭐 해체하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역으로 보면 초기에 만들었던 금융결제원을 통한 은행 간의 어떤 거래들. 근데 그거를 투자비는 IT로 보면 거의 다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러면 그리고 항상 얘기됐던 게 왜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자기네가 뭔가 신규 투자를 하거나 뭐 이게 대출하면서도 그 자기네가 위험을 쓰지는 않고 사용자분들 개인들한테 앉아가지고 여기서 저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수수료만 계속 떨군 모델이 너무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고 계속 수수료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정부한테 저 은행들이 하는 저 수수료 좀 우대 고객 아닌 거라도 낮춰라 이런 얘기도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서울페이는 이렇게 다 왔는데 여기 지금 근데 아까 또 이 페이 쪽도 또 한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카카오페이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이 또 있었어. 알리페이가 지분을 40% 갖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시가 뭐 하면 카카오페이가 잘 되면 그냥 중국페이 시장으로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중국페이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 들어가는 거는 국내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를 따지게 되면 중국이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국민은행도 해외 자본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본주를 보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화웨이 같은 것도 이제 뭐 더 이상 뭐 LG를 안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글로벌 경제 시대에 이게 삼성이라서 뭐 우리가 삼성이 뭐 삼성 제품만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제품을 써야 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이게 체크카드들이 신용카드가 이제 15% 소득공제를 주잖아요. 네. 그리고 체크카드가 30%인데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페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40% 적용을 해준대요. 그래서 엄청 올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되게 많이 어제 세금 내셨잖아요, 그죠? 뭐 뒷골 땡기세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많이 못 냈어요. 아쉽습니다. 아 그래요? 200 얼마를 냈는데 어찌됐든 연봉이 5천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이제 소비한 직장인 같은 경우 보면 신용카드는 약 31만 원 정도 환급이 돼요. 근데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이 방식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79만 원, 4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그래도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회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은 나와서 뭐 어찌됐든 되게 저 만약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러니까요. 되면 기존에 처음에 욕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근데 다들 그런 것 같아. 다 욕하려고 했다가 네, 서울시 일단 나온 거 보고 약간 요보적인 태도. 네, 서울시가 사실은 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뭔가 또 딴 거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을 잘 믹스를 해서 네.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 인센티브 이거죠. 소득공제 만빵 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거고 또 그 저희가 물건을 사주는 점주들 입장에서도 난 수수료 안 내서 저의 이득이 생겨요. 요새 뭐 아마 계속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떤 분들은 이게 최저임금 이슈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실제는 나중에 그 계속 따져봤더니 뭐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렇죠. 매달 이 카드 수수료 문제도 되게 컸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도 남질 않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네들이 또 거리 제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여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큰 자본들이 유통시장에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또 살리려면 이런 안전장치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최소한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접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좀 아쉬운 게 이 사후 약방문 같은 정책들이에요. 이게 정부가 가장 해야 될 부분이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잖아요. 그린벨트가 뭐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규제들을 하는 건데 이것들을 어떤 기업들을 위해서 규제들을 풀어주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정말 바퀴벌레처럼 답이 없어요. 맨 처음에 그냥 정말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도 못 막는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그 규제를 이렇게 풀어준 게 대기업들은 맘 놓고 뛰어들게 해놓고 이쪽은 못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정책들 엄청난 때문에 자본과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실제는 되게 웃긴 일이 벌어졌거든요. 은평구에 이마트가 있었는데 좀 다른 이슈인데 그렇죠. 거기가 이마트가 본사로 은평구를 선택한 거야. 근데 은평구가 그 전에는 큰 기업이 없었거든요. 법인세 내는 기업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그분들 그 이마트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를 좀 되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준 거죠, 돈을. 근데 하고 나서 너무 잘 돼. 그래서 그분들이 본사를 옮겼어요. 근데 실제 그가 들어오면서 그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은 다 죽었거든요. 그렇죠. 이마트가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그렇죠. 근데 뭐 가는 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다 준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혜택이 되고 너무 잘 되니까 여기다 본사를 굳이 줄 필요 없는데 해가지고 본사를 다른 데 이전한 거야. 그러니까 은평구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이제 손가락질도 당하고 그러니까 당했어 바보가.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잘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원래 약속을 버리고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9층에 굳이 사무 공간을 쓸 필요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가셨죠. 근데 그런 자본과 일반하고의 경쟁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벤사하고는 카드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오케이. 근데 과연 이제 제가 볼 때는 벤사는 진짜 다 작은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벤사들은 살려놓고 카드사만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뭐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일단 정책은 봐야 되겠고 저는 근데 이거보다 국내 온라인 마켓들 있잖아요. 뭐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이런 데들이 이 서울페이를 쓰게 되게 되면 파급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 되게 웃긴 회사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 잘 모르는 티머니. 이 티머니의 정체가 서울시 자회사죠.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이 회사는 어마무시한 금융회사야.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교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전국 교통망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결제. 티머니 한 번에 다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시골 갈 때, 서산대로 갈 때 결제 이제 티머니가 만든 고속버스 앱도 여기로 거의 통합됐어요. 그러니까
교통 정보를 끝내버린 거죠. 근데 여기가 서울시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이니까 팀원인을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는데 이 관 같은 형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도 들어와 있어서 약간 저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생들 같은 경 저희다가 후불제거든요. 선불제구나. 충전해놓고 하는데 선불 후불 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되게 쓰는 사람도 많거든요. 애들 막 저걸로 저기 편의점 가서 맨날 저기 간식 사 먹고 그래요. 그 맨날 나보고 뭐라 그래. 주면 벌써 다 먹었대. 다 썼다고?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신용카드를 준 셈이에요.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뭐 워낙 많으니까. 네. 이명박 때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만 하고 넘어가시죠. 그렇죠. 뭐. LGCNS 32% 지분 구조고요. 서울시가 36%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신용카드가 14.7%니까. 모니카님이 들어오셨다. 네, 다음 주제는 그렇게 해볼까요?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세 번째 모니카님이 들어오셔서 나가기 전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치킨 얘기를. 이건 좀 다른 이슈였는데요, 여러분. 나와 있진 않아요. 그 배달의 민족의 동물 단체가 와서 난입을 해서 항의를 폈죠. 행사를 망쳤다는. 네. 근데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왜 달아보고 싶냐라고 하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제2회 치물리에 선발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뭐냐면 되게 배달의 민족이 치킨 같은 거 많이 배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쵸. 요 닭이 어떤 닭이냐. 이래서 시험 보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남혜영 기자 갔다가 바로 탈락. 그러니까 체험하러 간 사람도 많았던 거야. 연예인도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치물리에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고 나서 치킨을 감별하는 거예요. 어떤 맛이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웨이트가 있었죠. 이게. 이거 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잖아. 이 행사가 잘 모르시죠, 도 기자님. 치물리에 하는 건데. 네? 부사장님이 들으셔서 안녕하세요. 네. 저 마이크로소프트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데. 왜 가면 돼요. 미안해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자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장 잘 다녀오셨나 모르겠네요. 저희 식사하시죠, 사장님. 네. 근데 그 치물리에 그 닭을 보고 이게 어떤 맛이냐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게 치킨 감별사잖아요. 이렇게 뭐 소믈리에처럼 와인 하는 것처럼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치킨의 맛과 향, 식감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치킨 전문가. 이건 정말 전 누가 됐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마케팅 팀에서 되게 잘 만든 마케팅 행사고. 그렇죠. 일기도 대박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가 2기였는데 배달의 민족에서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 잠실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추가 설명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올라온 거야 누가. 그 사람들이 다 사회가 또 근데 박수홍 씨가 보고 계셨거든요. 이런. 그분은 올라오면서 뭐 추가 설명한다고 하니까 관계자인 줄 알고 준 거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뭐 닭은 뭐 지렁이 좋아해요?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싹 하더니 이제 그 단체들 동물 보호 단체들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롱했다 동물 죽은 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항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어린 친구들도 와 있었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행 요원들 입장에서는 내려가 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몸싸움 아닌 몸싸움 같은 거 있었을 거잖아요. 신체적 접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항의도 하고 아니 이제 나가서도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우한 형제들이라는 회사가 배민을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법정 고발하겠다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릴리즈를 했어요. 했죠. 그리고 제가 실제는 그래서 홍보팀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게 어긋나가지고 제가 배터리도 이렇게 달아서 안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소송을 선택했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동물단체가 했던 게 그러니까 뭐 닭의 죽음이 재미있냐 없냐 뭐 이건 뭐냐면 저희 뭐 개고기 논란처럼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좀 약간 야만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갔다 그렇게 뭐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그냥 옛날에 뭐 시골이 다니니까 개고기도 드셨겠지만 옛날에는 뭐 돼지고기는 비싸고 소는 저희 밭에 경작에 되니까 못 먹고 맞아요. 그나마 어떻게 단백질 그 당시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정말 토끼나 뭐 개 뭐 이런 거잖아요.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뭐 꿩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안 잡히지만 닭은 근데 또 달걀을 얻어야 되니까 그쵸? 많이
못해요. 못하지만 네. 그 아침마다 뭐 그것도 이렇게 해서 또 해야 되니까. 걔들 잡아가거든 맨날 닭장 해놓으면은. 그쵸. 아 걔들 이름 다 까먹었네. 네. 형들이 그냥 쪽제비가 와서 다 잡아가. 청설모하고 막.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관계로 들어가서 닭의 죽음, 그러니까 동물 단체의 그런 주장은 뭐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닭의 죽음이 뭐 어떤 죽음도 재미있는 죽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행사장에 충분히 밖에서 피켓 하는 걸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시장에 난입한 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약간 뭐 폭력 사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주먹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배민이 잘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과잉 대응한 거죠. 저는 그 부안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행사를 망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했는데 약간 오버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배민의 어떤 대처 방식도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동물단체 쪽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표현의 하나만 좀 하고 뭐 우리의 취지는 이랬다라고 하면 좋았을 그거를 좀 이렇게 그냥 고소고발하겠다. 좀 배민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어떠한 좀 약간 위트 있고 우리 회사는 남들과 다르고 좀 유머 있고 자유분방한 이런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다? 좀 심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민이 갖고 있던 그냥 일반 소비자 제가 갖고 있는 배민의 이미지 되게 유머 있네? 네.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냥 새벽에 요즘 새벽에 글을 써요. 그렇죠. 낮에 정신이 많이 가지죠. 아니, 욕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낮에 하면 너무 많이 봐서. 네. 근데 하면 왜냐면 2014년 구글 I/O를 취재하러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던 적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편집자일 때 초대받아가지고요. 또 비행기값은 우리가 냈죠. 네. 비싼 돈을 내고 갔던 곳인데 다른 연설하고 있는데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일어나서 항의. 그 우리가 그 사람들 다 그 발표하는 엔지니어도 순간 얼고 등치 이만한 안전요원분들 있잖아요. 보안 요원들이 싹 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죠. 입 틀어 막고 들고 나가겠구나. 저것들 한데 안 그런 거예요. 갔더니 그냥 그 곁에 가. 근데 몸에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럼요. 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어. 근데 내가 나가시죠. 그런 거예요. 계속 나가시죠. 나가시죠. 그럼 이렇게 그것도 크게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조근조근 하는 거 그냥 일단 손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막 뭐라고는 안 하고 그렇게. 근데 한두 분 나와서 그러니까 에어싸지도 않아요. 한 분인가 두 분이 옆에 다가가서 이렇게 하는 방향만. 그리고 근데 이분은 계속 뭐라고 하더니 그래서 언제 끝나? 근데 막 전 세계 미디어는 한번 나는 이제 이게 저거 나오는구나. 삼성 저기 주주총회 가면 막 말 틀어 막고 막 이러잖아. 시민단체도 막 하고 막 주최 측 막 안전요원들이 이 양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분이 근데 되게 웃긴 건 말하다가요 몇 분 지났는데 그분도 나가더라고요. 할 말 했으니까.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분들이 또 위트 있게 뭔가 말을 해, 또 발표자들이. 그쵸. 수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또 웃었어. 근데 더 웃긴 게 하다가 막판에 또 한 분이 또 나와. 그래서 그분도 막 주장했는데 동일한 거예요. 또 이렇게. 예. 그래서 또 나갔어.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신기한 나라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서준호한테 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야 여기는 그 사람한테 몸에 대는 순간 아마 그 사람 구글이 그 사람한테 한 100억 정도 물어줘야 될 거야. 이러면 뭐라고? 야, 행사를 망쳤는데 했더니 이 나라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야. 그럼요. 그게 헌법이야. 이러고 근데 충격. 언로가 있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남의 행사 와서도.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놀란 게 구글 I/O 행사는 티켓이 써야 들어가거든요. 그 진짜 모든 걸 다 감시하거든. 근데 다 놀란 거. 저 사람들은 티켓을 사고 들어온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지금처럼 집단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혼자가 들어왔고, 근데 그때가 생각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쉽다는 표현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와서 했어.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바이라인에 있는 남혜연 기자하고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어떤 현장에 계셨으니까 어땠냐 했더니 뭐 폭행이 오간 건 아니다. 애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나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당기고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누구는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분들도 이제 듣다 보면 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5분이면 5분 남들이 했던 행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펼쳤으면 거기서 멈추고 나가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면서 이제 이쪽에서 저도 이제 법정 가자 이렇게 대응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 이제 오케이 그 사람들이 너무 과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사람들이 더 웃고 위트 있게 또 아 역시 배민이야라고 했던 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법정 소송이 아니라 아 역시 배민답네. 그렇지, 아, 역시 야 어떻게 저런 사건을 당했었는데 치물리에 할 만한 네, 그런 회사네. 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식으로 저분들을 대응했을까? 아 멋져 이렇게 해가지고 더 오히려 했으면 했는데 제가 볼 땐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케터들 입장에서 자기네가 뭐 이런 거 만들고 또 외부 손님들 또 그런 것도 있을지도 몰라. 거기에 이제 VIP들 또 가 있을 거고 미디어도 있는 와중에 눈치 보다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당황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러네 뭐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방송 중에 그 홍보팀한테 공식으로 더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통화가 안 돼가지고 서로 어긋났어요. 제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전화했는데 그분이 또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생각이 계속해서 뇌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입 닥쳐라고 우리 자주 하잖아요. 우리도 제가 자식을 키울 때도 너 입 다물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 입 다물면 저기 칼로 찌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말이라도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막으면 물리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런 글이 좀 이 건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았으면 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실제 제가 이제 새벽에 그런 2014년에 내가 구글 아이오 가서 아주 충격적이었다. 근데 진짜 그거 보면 진짜 충격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이게 민주주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선의 이제 촛불을 들고 모여가지고 합법적이고 절차를 거쳐서 그 권력자들까지 교체했던 엄청난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일상에서 우리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느냐. 근데 보면 막 인터넷에 봤더니 막 쌍욕 엄청 했더라고요. 동물단체 막. 근데 거기서도 욕할 수 있지만 거기 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배민의 또 다른 방식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장하는 분들도 거죠.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성숙해질 필요도 있고. 아마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배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한 형제의 배민이 항상 진짜 기발하고 진짜 뭔가 보면 재밌고 막 그러니까 치물리에 이거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막 너무 배꼽을 잡았잖아. 야 진짜 어떻게 배달업체가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진짜 모아가지고 이런 것도 하냐.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마케팅의 귀재다. 진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위트 있게 하고 막 너무 재밌다. 사장님이 인센티브 줘야 된다. 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밴민이나 오한 형제들의 어떤 기대치가 있었다. 그리고 전통 기업처럼 대응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물단체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배민에서 좀 배민다운 스타일로 좀 대응해 줬으면 왜냐하면 뭐 동물단체는 이럴 게 없잖아요. 그쵸. 자기네들의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좀 이제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번복할 생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갔을 거예요. 갔을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취소하지 않을까. 그냥 배민의 품격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 뭐 만약 끝까지 간다 해봐야 그분들 해봐야 벌금밖에 더 받겠어요.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저는 밖에다 그냥 이렇게 플래카드 걸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라고? 동물농장 분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좀 하는 게 오히려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배민은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름, 차이를 인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저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했던 그런 걸로 오히려 보도자료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지점이 조금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논의는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팟캐스트로 들으실 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재미난 어떤 사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냥 말도 안 된다. 당신들의 논의가라도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래도 물리적인 폭력은 안 될 수 있다. 그분들이 실수했지만 그랬을 때는 행사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욕하는 얘기들이 비난하죠. 동물단체 당연히. 그 목소리가 거의 되게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도 한번 우연찮게 경험했던 그 미국의 어떤 구글 I/O의 사례를 탁 들어서 우리도 한번 이제 논의해봐야 될 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에는 뭐 삼성전자요. 주가 뭐 분할한 내용 하신다고 액면 분할. 도 기자님 액면 분할한 거를 사셨으면 지금 마이너스 10%거든요. 삼성전자가 주식을 쪼갰죠. 마이너스 20%. 예, 발행 주식을 늘린 거죠. 주식 늘리고 가치는 떨어뜨려놓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5만 아마 그때 도 기자님 얘기를 하실 때가 5만 5천 원 정도 처음에였을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5만 7천 원이었죠. 5만 7천 원 때 산다 그러셨는데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4만 5천 원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거의 장기로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에 장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참 알겠습니다. 경솔했습니다. 네, 되게 늦어요. 그런 말도 안 되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가 올해 하반기엔 좀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배워서 좀 해야겠어요. 이제 일단 삼성전자 거는 액면 분할했는데 별로 안 좋다는 걸 끝으로. 그러니까 액면 분할.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데 왜 그래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쏟아내고 있는 게 반도체 시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출이 되게 높잖아요. 실제로 반도체가. 그럼요. 저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우리나라 그렇죠. 대한민국 역대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이제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점점점 반도체도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근데 이제 약간 애널들 쪽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사실 뭐 주가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물량 계산을 해보면 물량이 또 많이 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현물가랑 선물가랑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부딪혔던 그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외국인 애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창구에서 여전히 뭐 주가는 더 올랐어요. 오르기도 했고 실제로 분기 실적을 좀 보면 어디 볼까요? 분기 실적이 매출이 10조인데 영업이익이 5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이닉스는 되게 좋아졌네요, 이제 계속. 100만 원 팔면은 55%가 영업이익. 이게 대박인 거죠, 이거는. 엄청난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잠깐 보면 뭘 잠깐만요. 거기는 뭐 그냥 앉아서 돈 버는 회사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20조 9천억에서 19조로 내리는 거죠. 10% 빠지는 거죠. 하반기까지 가면 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9조 2천억인데. 근데 애널리스트 몇 년간 계속 못 맞췄잖아. 우리는 다 맞췄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나머지 것들 이제 하는 것들 보면 중국에서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측에서 얘기한 것도 모바일이랑 그 하반기에 나온 뭐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나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들 그리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3D 낸드로 가면서 경쟁이 좀 심화가 돼서 그쪽 부분들만 조금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어찌됐든 디램 쪽은 되게 좋을 거 여전히 좋을 것 같고 플래시 메모리 쪽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0%는 정말 뭐 단일 기업으로서는 정말 되게 높은 수치라서. 네, 그리고 저희가 요즘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취재 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 기반 컴퓨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미 엔터프라이즈 파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게 SSD로 바꾸고 있다, 메모리로 바뀌고 있다. 근데 그 바뀔 게 아직 엄청 많다. 무궁무진해. 그리고 비싸서 못 갈 뿐이다 지금.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낮춰주고 하다 보면 HDD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게 메모리 기반 컴퓨팅으로 갈 거고 빅데이터 처리도 더 빨라지고 뭐 용량들 그러면 HDD는 저장용으로 아마 쓰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지만 DLT처럼 그냥 엄청 싸면서 그렇죠. 테이프이 했던 역할을 이제 HDD가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앞에는 상당 부분이 메모리가 가져갈 거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반도체 이슈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FPGA 시장이 크든 않든지 간에 FPGA라든가 인공지능 하다 보면 저번에 SK에서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뭐 AIX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뭐였더라? 인텔리전스 익스텐션인가? 네네. 해가지고 AI 쪽 파트에 네네. 그 특화된 에이직 같은 그런 시장에 모듈 계속 크고 있잖아요. 그 추론하고 학습 전용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FPGA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하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스마트 카 나오고 전기 자동차하고, 그러면 반도체 시장에 메모리도 들어가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도 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아쉬운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도 이거 메모리 잘 될 때 일단 그 시스템 반도체 파트에도 꾸준히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잘하시니까 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쪽에 좀 지금부터라도 계속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인수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근데 그 시장은 계속 한 날개로 날아갈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애널들을 쓴 거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장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그분들은 반도체에 있던 분인 건 인정하는데 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안 주실까? 그쪽으로 가자. 왜 삼성전자가 AI 칩 같은 걸 제대로 못 내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강력히 좀 얘기하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잘하는데 더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정부의 연구 개발도 이쪽으로 좀 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리고 그럼 소프트웨어하고 그거 만나면 또 다른 그게 가치가 있다. 또 시장이 또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이렇게 저희들은 항상 그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무역 전쟁 속에서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만 그렇게 폭락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막 2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분들은 계속 폭락한다, 뭐 난리 난다 했는데 한 번도 못 맞추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너무 위기감을 이렇게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고. 과장해서 혹시 이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거를 풋옵션에 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조심하세요. 왜요? 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R&D 투자율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만큼 생기는 것만큼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은 조금 더 사실은 메모리에서 번 거를 플래시 쪽에 좀 뭐 도시바에다 같이 지분 참여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 그러니까 뭐 중국 쪽에서 100조를 퍼붓고 있는데 R&D 투자로 뭐 이렇게 뭐 20조 벌어갖고 5조 이상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은 뭐 미래가 불투명한 거겠죠. 저는 믿고 있고 조금 더 R&D 투자 늘려서 확실하게 어떤 그런 좀 반도체 산업 쪽에서는 확실하게 정말 1등, 2등 메이커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가 8월입니다. 8월이네 벌써. 네. 네, 여러분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너무 더워서. 아우. 네. 여러분 8월에 만나요. 네. 안녕. 잘 뵙겠습니다. 도라이브 테크 수단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